안녕하세요. 문작가의 아이패드 드로잉 여행 스케치 벚꽃이 날리는 봄 풍경 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벚꽃을 핑크색으로 채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레이어 클릭하시고 벚꽃 레이어 한번 클릭해서 알파 채널 잠금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알파 채널 잠금의 기능은 제가 색칠을 하면은 이 벚꽃 이파리에만 채색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연한 색깔 중에서 약간 확대를 해보시면은 거의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톤의 핑크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두운 걸 쓰지 마시고 약간 중간 톤의 핑크를 스포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브러쉬는 목탄에서 6B 압축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예제 파일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서적을 구매하신 분들은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영상의 하단에 더보기를 참조하셔서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탄으로 조금 어두운 부분이 보이는 데를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모든 부분을 덮지 마시고요. 약간 빛 방향을 설정을 하시면 좋아요. 약간 저는 이쪽에서 빛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이 밑에 부분들을 어둡게 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단계 어두운 색을 스포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두운 색 스포이드 하셔서 가장 내가 좀 많이 진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슬쩍슬쩍 어둠을 넣어주시면 돼요. 옆에 약간 얇은 선 느낌도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대하시고 브러쉬 크기 많이 줄이셔서 좀 얇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좀 나눠서 어둠 쪽에만 진한 핑크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핑크를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끝내기 전에는 항상 저는 화이트를 찾는 편이에요. 가장 밝은 부분의 흰색 부분을 떨어뜨려 볼게요. 화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장 밝은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벚꽃잎의 채색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나뭇가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레이어를 추가하셔서 이 꽃잎 레이어의 밑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길게 눌러서 꽃잎 레이어 밑에다가 위치를 해주시고요. 브러쉬는 그림 폴더에서 설정값을 변경한 6B 연필 스케치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 색상은 스포이드를 할 거예요. 확대하셔서 갈색을 스포이드를 하셔도 좋고 또는 우리 색상 값 16집 값에서 9, 영어 2, 숫자 6, 3, 5, 영어 A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약간 사선의 방향으로 칠을 할 건데요. 지금 얘가 너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레퍼런스 기능이 있어요. 동작, 캔버스, 레퍼런스를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아주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조정하실 때는 상단바를 움직이시고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이렇게 화면 크기를 모서리를 잡고 이동하실 수 있고 두 개의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를 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크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옆에 자료를 굳이 띄우지 않고 들어가셔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자연물은 제가 100% 똑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뭇가지의 특징적인 요소인 꺾임들,
뭔가 약간 강약 조절인 부분들, 두껍다가 끝부분에 가서 서서히 얇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표현해 주시면은 충분히 내 나무 느낌도 훨씬 더 예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 그림을 따라 하시다가 오히려 나뭇가지가 너무 균일하게 나와서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그리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하도록 할게요. 약간 사선의 방향으로 색연필이나 소묘하듯이 이렇게 쌓아주시면 돼요. 약간 확다해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사선의 방향으로 그냥 툭툭툭툭 쌓아주시면 됩니다. 쌓으시면서 약간 모서리나 이런 부분들은 강조해서 조금 진하게 하시거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강약 조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뭇가지의 힘들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약간 이렇게 줄여서 봤을 때 내 나뭇가지의 꺾임이 자연스러운가, 이것을 가장 저는 중요시 여겨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쭉쭉쭉쭉쭉쭉 쌓아주시고 올려주세요. 약간 힘도 줘주시고 더 두꺼운데, 더 뾰족한데 이런 것도 더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끝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점점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조금 스르르륵 사라지는 느낌으로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힘도 조금 빼셔도 좋고요. 그 대신 꺾임만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약간 꺾어진 데는 살짝 힘을 주셔서, 요런 데가 이제 또 갈라지겠죠? 요런 데에 조금 힘을 주셨다가 스르르륵 사라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한번 나뭇가지를 전부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뭇가지를 전부 다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는 나뭇가지 레이어 위에 위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나뭇잎을 그릴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같은 브러쉬예요. 그림 폴더에서 설정 값을 변경한 6B 연필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초록 색깔 요 나뭇잎을 스포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포이드를 하셔서 쓰셔도 상관이 없으시고 16지 값은 858857입니다. 자, 너무 얘네들이 작아요. 그래서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져 있는 애들, 나뭇가지 위에 있는 애들, 이런 것들 잘 찾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은 있죠. 그래서 군데군데 있는 애들을 그냥 스리슬쩍 넣어주세요. 그냥 초록초록이 사이사이에 아주 살짝씩 보일 수 있도록. 제 거를 굳이 안 따라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약간 여기 부분이라든지 요런 데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포인트로 조금 푸릇푸릇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는 부분에 슬쩍슬쩍씩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약간 사선으로 채색하듯이 그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랑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살짝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채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꽃잎 밑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 이런 거를 조금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을 실제로 살짝 관찰을 자세히 한번 해보시면은 초록 이파리들이 이 꽃잎 밑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벚꽃은 너무 빨리 져서 이렇게 딱 풍성한 벚꽃은 정말 찰나의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딱 볼 수가 있죠. 저도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정말 딱 타이밍 좋게 비가 오지 않는 날 딱 잘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이사이에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고 그냥 살짝만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파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만 벚꽃이 있다 보니까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속에 피어있는 벚꽃을 표현을 하려고 살짝 기둥을 뒤에다가 배경처럼 이렇게 깔아두었어요. 이 기둥을 그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레퍼런스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 동작, 캔버스,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이제 꺼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추가하시고 이 추가한 레이어는 배경 레이어 바로 위에다가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스포이드를 해서 들어갈 텐데요. 맨 처음에 약간 밝은 색을 스포이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스포이드를 하셔도 좋고 또는 색상 값을 입력을 하셔도 좋아요. 색상 값 16진 값에서 D1, C3, D3 이 색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그림 폴더에서 6B 연필 브러쉬, 저희가 설정값을 조정한 브러쉬죠.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쭉 그려서 멈추기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쭉 직선 그리고 멈추기 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확대를 하셔서 이 안에도 쓱 잘 메꿔주세요. 이렇게 끝과 끝을 다 메꾸고 그 다음에 퐁당 하시면 되고요. 약간 확대하셔서 혹시나 안 메꿔진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 꼼꼼하게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둥에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감이 깔려 있는데요.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이 기둥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서 알파 채널 잠금을 하셔도 좋고 또는 제스처 제어로 2개의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밀면은 알파 채널 잠금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두운 색상을 스포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두운 색상을 스포이드 하셔서 들어갈 건데, 자, 우리 색상 값을 이제 색상 값 16진 값에서 B6, B4, CD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스포이드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는 목탄 폴더에서 우리 6B 압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걸로 약간 큰 입자를 하는 게 좋으니까 브러쉬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저는 좀 더 크게 하는 게 좋겠네요. 요 정도로 그냥 한번 쓱 하는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질감이 남네요. 자, 요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둥에 약간 어둠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기둥 레이어 위에 위치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N을 클릭을 하셔서 블렌드 모드 곱하기를 사용할 거예요. 곱하기 모드는 약간 셀로판지가 위에 뒤덮인 것처럼 투명하게 하나 색을 올리도록 할 거예요. 색상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짙은 회색 계열이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저는 좀 생각보다 많이 어둡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브러쉬는 그림 폴더에서 6B 연필 브러쉬 설정값을 조정한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 설정을 해주시고요. 위에다가 어둡게 한번 채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세요. 여기도 어두운 부분만 딱 반절 정도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꿔주세요. 여기도 메꿔주시고 그 다음에 퐁당 해서 덜 메꿔진 부분을 정확하게 다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지금 이 짙은 어둠 레이어를 불투명도를 한번 낮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 거예요. M을 클릭을 해서 불투명도를 슬라이드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적당히 음영이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흩날리는 꽃잎을 조금 더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는 아까 좀 더 했지만 마무리로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는데요. 이 레이어는 스케치 레이어 아래에 위치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이 위치는 조금 뭐 밑으로 내리셔도 상관없고 전혀 무관합니다. 배경 레이어보다는 위 쪽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색상은 흰색, 그 다음에 브러쉬는 그림 폴더에서 6B 연필 브러쉬로 진행을 할게요. 더 멀어지는 부분, 더 흩날리는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스르륵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세요. 밀집된 데는 뭐 2-3개씩 이렇게 겹쳐서 날려도 상관이 없고요.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분한 스케치 선이 아직도 켜져 있어요. 레이어에서 맨 위에 위치한 스케치 레이어를 체크박스를 해제해서 숨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벚꽃 그리기 완성입니다. 몽작가의 아이패드 드로잉 여행 스케치 서적을 구매하시면 좀 더 쉽게 아이패드 드로잉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서적 링크와 현장 강의 링크는 아래 하단을 참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